전두환 전 대통령이 향년 90세를 일기로 오늘 오전에 별세했습니다. 친구이자 전후 정치적 동지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군인 출신으로 대한민국의 격동의 시대에 두 차례 대통령을 지내고 군사 쿠데타 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했던 전두환 씨의 공과부터 우리 사회에 남긴 과제는 무엇인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은 부인 이순자 씨가 8시가 조금 넘은 시점에 화장실에서 발견한 것으로 전해지고 이순자 씨가 바로 신고는 안 하고 경호팀에 연락을 한 뒤에 이제 경호팀이 신고를 해서 이제 사망 판정까지 병원에서 받은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사인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건 아직 의사를 통해서 들어오거나 이런 건 없는 거죠?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인에 대해서는 이제 의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네. 이 사인이 아직까지 무엇이다 이렇게 의사 소견이 나오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지난 8월에 이 만성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이제 혈액암의 일종의 진단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 혈액암이 조금 영향을 끼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조금 조심스럽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또 고령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두환 씨는 33년 전이죠. 88년 11월 23일에 연희동 자택에서 재임 기간 중에 실책과 잘못을 사죄하고 부인 이순자 씨와 백담사로 향하기도 했는데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 12.12 사태 등 굴곡진 역사마다 등장을 했거든요. 우리 현대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초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제 앞으로 실리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그 대통령이 어떤 이미지로 실리냐가 아주 중요한데 예. 아마 보건대 군사 반란 책임자 격으로 그리고 정치 군인으로 이제 기록될 건 분명한데 네 개의 현대사의 중요한 숫자와 함께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 아시다시피 1961년 5.16 박정희 쿠데타의 육사에 지지하는 퍼레이드를 주도했던 사람.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12.12 쿠데타를 주역했던 사람. 그리고 12.16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의 수사 책임자. 그리고 5.18의 민주화운동에 진압했던 사람. 네 개의 숫자가 아주 한국의 정말 고통을 안겨준 불행한 숫자인데 이 네 개의 숫자와 함께 영원히 그렇게 어둡고 그리고 왜곡된 한국 현대사 상징적인 인물로 초중고 교과서에 계속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두환 씨가 이제 수많은 논란의 어록들,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어록들을 남기긴 했는데 5.18 피고인으로 처벌받은 후인 2003년에는 광주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라고 발언하는가 하면요. 요즘에도 회자가 되고 있는 29만 원 이야기까지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굉장히 조금 쟁점이 많았던 그런 전 대통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29만 원밖에 없다라든지 이건 이제 추징금 관련해서 이제 추징을 해야 되는데 29만 원밖에 통장에 없으니까는 추징금을 낼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조금 비난이 쏟아졌던 그런 내용이었고 이제 5.18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 이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다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여론이 조금은 형성이 됐을 텐데 네. 끝까지 고 조비오 신부 사건 관련해서도 끝까지 이 부분 인정을 안 했었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비난의 여론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사망까지 하게 되면서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또 이제 유족들한테서도 굉장히 조금 아쉽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어록 좀 말씀드려도 그게 재미난 어록들을 말씀드리는데 80년대 대통령 되기 직전에 본인 모든 실권을 잡을 때 뭐라고 했냐면요. 김종필 씨는 흠이 좀 많아서 탈이고 그리고 YS 김영삼 대통령 능력이 좀 안 돼서 부족하고 그다음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제 사상이 좀 문제가 있다. 다 세 사람도 대통령이 안 된다. 그래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88년에 백담사 가기 직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나도 인간인데 동네 북처럼 너무 두들기지 마라 하고 또 하나 이제 95년에 재판받을 때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억울하다 왜 나만 갖고 그래라는 말을 이제 합니다. 예,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따라하기도 했었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들으면 2019년에 광주 사태로 계속 비판받을 때는 광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자꾸 그러냐라는 그런 직설적인 돌직구 발언들, 그러니까 황당한 발언들을 많이 던져서
국민들의 뇌리에 좀 깊이 남아 있고요. 여록이 쭉 한 10대 개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네. 이 장례 절차와 관련해서도 관심인데요. 지난달 26일에 발생한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가장으로 치러졌고요. 전두환 씨의 장례 절차는 또 어떻게 치러질지 궁금한데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이 언급한 바로는 가족장으로 지낼 거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보훈처에서는 현충원의 안장이 불가하다라고 밝혔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예, 그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제 최근에 이제 별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국가장으로 진행이 되면서 많은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만약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국가장을 할 수 있느냐, 이것 자체도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가서 지금 오늘 이렇게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국가장 자체가 가능한 것이냐, 이런 게 이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봤었습니다. 네. 다만 지금 이 현재 유언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가족장으로 아마 진행을 할 것 같다라고 하고, 이 묘지에 대해서도 국립묘지 안장을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법적 쟁점이 안 될 것이라고 보이기는 하는데, 네. 이 법적인 부분을 조금 그냥 원론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 국가장법은 그 2조에 이 대상이 전현직 대통령으로만 명시가 되어 있고, 뭐 어떤 경우에 제외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했던 부분이고, 다만 이게 절차가 행안부 장관이 제청을 하면,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하고 대통령이 결정을 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이 제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 국립묘지법 같은 경우에는 국립묘지법의 5조 1항에 보면 대통령의 경우에도 국립묘지에 이제 안장되는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에 보면은 예외 규정이 있는데, 이 국가유공자법상의 이 뭐 특정 법률에 의해서 이 제외되는 이런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이 국가유공자법에 이 제외되는 규정이 형법 87조에서 90조 사이에 형사처벌을 실형을 받은 사람은 안장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내란죄의 부분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97년에 이 내란죄 관련해서는 이제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안장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게 보훈처의 입장이고, 법리상으로 또 맞는 그런 의견이라고 보입니다. 예. 이 관련해서 유언 같은 게 있었던 바가 있습니까?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이 언급을 한 부분이 있던데 좀 어떤 말을 했던가요? 그 죽으면 북녘 땅에 뭐 뿌려달라. 예. 북녘이 보이는 뭐 전방고지에 예. 백골로 남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던데, 그러면 장제에 대한 논의는 저희가 계속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전두환 회고록에서 몇 년 된 회고록에도 이제 담겨 있다고 하는데, 아마 전두환 대통령과 가족들이 본인들의 에 대한 국민적 여론 얼마나 따가운지, 그리고 사후의 어떤 장례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대할지를 대충 짐작하고 예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적인 뭐 이런 제도적인 문제와 차원을 떠나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워낙 국민적인 정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가족장으로 치러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일찌감치 유언 비슷하게 전두환 대통령 회고록에 이제 제시를 한 거죠. 다만 이제 본인은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애국심을 뭐 강조하고 과시하는 차원에서 본인이 죽으면 이제 이거를 북녘 하늘이 보이는 그런 데에다 묻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유언을 이제 남긴데요. 아마 저 동장 화장한 후에 조용하게 가족장으로 가는 것이 전두환 쪽의 가족을 위해서 바람직하고 국민 정서에도 바람직하고 또 실제로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치권에서 어떤 메시지들이 나왔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조문 불참 의사를 밝힌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문은 인간적 도리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차이가 좀 극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런 내란죄라든지 이 학살의 주범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뭐 조의를 표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이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 말했던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렇지만 이게 자연인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사람이 떠나면 조의를 표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 조의를 표하지 않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도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이런 부분도 조금 주목받지 않고 있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전두환 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뒤에 5.18 단체 입장도 나왔거든요. 일각에서는 이 후손들이라도 사과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던데요. 예,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두환 대통령 사후로도 교과서는 물론이고 그 이후 역사적 평가들 수없이 아주 비판적으로 나올 건 너무나 뻔한 일이기 때문에, 다만 본인이 그걸 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가족들이라도 이 사후에라도 네. 뭔가 사과라든지 반성 기밀을 보내면 좋겠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이유 여사, 죄송합니다. 예, 이순자 여사 네. 같은 경우가 부인이 그렇게 사후에 어떤 사과를 한다면 당사자보다는 못하지만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아들들 있지 않습니까? 예. 전재국, 전재만 이런 사람들이 전재용 씨도. 이 5.18 묘지에 와서 뒤늦게 참배라도 하면 그나마 국민 정서 조금 좀 완화되지 않을까 사후에라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사과를 그렇습니다. 했었죠? 예, 3번 해마다에서 3번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또 5.18의 관계자를 또 만나고 또 유언 비슷하게 해서 노태우 대통령이 나의 모든 과오는 내가 안고 가겠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남겼고 그 이후로도 아마 뭔가 좀 유족들과라는 이런 사과하는 작업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만 노태우 쪽에서는. 근데 전두환 전 대통령 가족들은 이제 일체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 두 사람이 딱 대비가 되는 거죠. 이제 전혀 반성을 안 하는 사람과 반성을 조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대비가 돼서 더 국민들의 마음을 좀 환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로라도 좀 그리고 이 장례 과정에서도 좀 뭔가 국민들에게 좀 반성하는 모습을 가족들이 전두환의 가족들이 보여준다면 그래도 감정들이 좀 더 완화되지 않느냐라는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예. 변호사님,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이 지난 8월 당시에 이제 출석한 모습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저기서도 보듯이 이제 아직까지는 법적 절차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인데 광주지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사망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럼 남은 절차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영상에 나왔던 이 화면이 고 조비오 신부 관련해서 이제 명예훼손, 이제 사자 명예훼손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 화면 같은 경우에 8월 9일에 이제 공판기일에 출석을 해야 되니까 출석을 할 당시에 갑자기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이다 보니까는 이게 다른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실제로 이 재판에서도 이 30분 만에 건강이 너무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퇴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혈액암에 이제 걸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굉장히 많이 수척했구나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일단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이 이제 29일 날 공판기일을 한 번 더 하고 결심 그러니까 이제 공판 다툼은 끝내고 판결 선고기일을 잡는 그런 절차를 이제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이 당사자가 사망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네. 그럼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328조 1항에 따라서 328조에 따라서 이 공소 기각의 결정을 해야 되고 공소 기각이라는 것이 이 공소라는 것은 검찰이 법원에 이 사람이 죄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재판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공소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이제 기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법원에서 이 피고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형식적인 요건이 이제는 흠결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을 종결을 하게 된 그런 것이고 유무죄의 판단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판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전두환 씨가 선고받았던 추징금과 관련해서도 이 추징금 2,205억 원 중에 현재까지 약 57%인 1,249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요. 남은 추징금 956억 원의 환수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이게 추징금 같은 경우에는 일신 전속적 이런 좀 의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당사자에게만 이런 책임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속이 되지 않다 보니까는 이 900억 정도 이상의 남은 이 추징금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생전에 뭐 추가적으로 숨겨둔 재산이 발견이 된다거나 이런다면 추징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을 이제 상속인들에게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 지방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9억 7천만 원 정도 체납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세금 같은 경우에는 상속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상속인들에게 이 체납된 세금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인데 다만 이 상속인들이 이 상속 재산보다 그러니까 적극 재산, 그러니까 플러스 재산보다 마이너스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한정 승인이라고 해서 플러스 재산의 한도에서만 마이너스 재산을 받겠다 이런 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다른 재산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세금 자체도 결국에는 받을 수가 없을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비난의 여론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앞서 이제 원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전재국 씨, 전재용 씨, 전재만 씨, 딸 전효선 씨 이렇게까지 있는데 만약에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었다 그러면 이미 추징금으로 환수가 됐었기 때문에 아마 사망 이후에 추징금 환수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봐야겠죠. 어떻습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뭐 앞에 이제 법률가가 계시지만 사실상 우리 형법상
당사자만 형벌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면 유사 사건에 대해서 승계를 해서 이게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일부 사례가. 예, 예. 그래서 지금 화면에 담는 이제 법리적으로 검토를 아마 할 것 같아요. 이제 뭐 국가 반란이라든지 뭐 국고금을 뭐 횡령이라든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국가적 사범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외준 조항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 아니라 가족들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는 예외적인 방법을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예. 보면 지금 미징수한 액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990억이 남아 있고 예, 그런 956억. 점에서 예. 아마 충분히 추가 환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올해만 해도 올해 2020년에 14억을 정부에서 환수를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리 여부를 아마 본격적인 검토를 하면은 그 여지도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전두환 씨 사망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